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자궁 내막암이 1등 부인암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정도가 매우 초기라면은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불행히도 딱 이거를 하면은 재발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의사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분인종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준 교수입니다.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궁 입구에서 생기는 경부암의 경우에 주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이죠.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궁 체부암은 또 내강에서 생기는 자궁 내막암과 벽에서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궁 육종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크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 과증식하게 되고, 여기서 일부가 이제 암세포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역학적으로 보면은 생리가 빠른 이른 초경이거나 늦은 폐경이거나 비만하거나 그 에스트로겐의 노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또 유전적으로 잘 알려진 린치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이상이 있는 가족에서는 내막암뿐만 아니라 직장암 등등 온몸에서 여기저기 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래전부터 서구화된 나라에서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서구화된 식습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자궁 경부든 자궁 내막이든 뭔가 이상이 생기면 출혈 또는 질 분비물의 이상을 환자들이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리 패턴의 이상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폐경된 여성이 질출혈이 있다면 그 중에 상당수가 자궁 내막암일 수가 있거든요. 폐경 여성의 질출혈은 꼭 전문의를 상담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잘 알려진 팝 테스트, 세포 검사를 기본 검사로 하죠. 증상이 없더라도 팝 테스트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모든 여성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검사이고요. 자궁 경부는 의사가 진찰할 때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일부 떼어내는 조직 검사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곳은 직접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초음파로 쉽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진찰하면서 자궁 내막의 일부 세포 또는 조직을 이렇게 긁어서 검사하는 그런 검사도 외래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경부 쪽 검사에 비하면 살짝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 가능한 곳이어서 쉽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하에 또는 수면 마취하에 하는 자궁 내시경 검사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의 존재 이유는 출산을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진행 정도가 매우 초기라면은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진행 정도가 좀 늦었다라고 하면 수술적 치료가 큰 의미가 없게 되어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궁 경부암 극초기에는 원추 절제술, 즉 자궁 입구만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도려내는 치료법인데, 이것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 자궁 경부에 국한된 일기암인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적 치료, 근치적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자궁 경부암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방사선 치료를 근간으로 해서 약한 항암제를 살짝 곁들이면 그 또한 치료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초기는 수술적 치료,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궁 내막암은 조금 다른데, 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암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 그 불규정된 호르몬을 이제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가 다시 사라지고 정상세포로 바뀌게 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일기, 자궁 안에 국한된 경우가 흔한데 수술적 치료로 자궁을 절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내막암의 경우에는 병이 조금 진행된 경우, 예를 들면 골반의 림프절에 이렇게 암이 전이된 경우라 할지라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택하게 되고 수술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방사선요법 또는 방사선 항암요법 또는 항암요법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택하게 됩니다. 모든 여성이 임신을 원한다고 해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고요. 초기인 경우에 경부암의 경우는 원추만 제거하는 원추 절제술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고요. 조금 이거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자궁의 체부, 몸뚱아리를 보존하고 자궁 경부와 그 주변만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광범위 경부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고 나서 자궁의 체부와 질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환자가 나이가 좀 있으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빨리 시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고요. 미혼 여성이라고 하면 그 호르몬 치료 기간을 충분히 오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암세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데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은 환자가 피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임신을 위해서 그 호르몬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면은 환자는 또 암에 대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담당 의사와 그 임신 가능한 시점 등을 갖다가 충분히 상의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임신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짠 다음에 이제 치료를 중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수술해서 자궁의 상태, 내막에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자궁의 근육층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은 어떤지를 다 평가한 다음에 병기 설정을 하고요. 이게 오히려 일반적이고, 자궁 경부암은 초기는 수술적 치료, 좀 진행된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초기인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도 충분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수술적 병기 설정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궁 경부암은 치료 전에 의사가 내진을 하고 골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1기다, 2기다, 3기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병기 설정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또한 좀 발전을 해서 임상적 병기 설정이긴 하지만 수술 전 사진을 통해서 병기를 이제 정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치료 방침도 정하게 됩니다만 자궁 경부암은 임상적 병기 설정 수술을 한다. 자궁 내막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 이후에 병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내 대표는 이제 복강경 수술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했을 때 회복이 당연히 빠르고요. 덜 아프고 수술 상처 절개 부위도 적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면 수술 부위 감염, 수술 이후에 탈장 이런 확률도 줄어들게 되죠. 수술 이후에 향후 따라오는 치료의 시작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인데 그 중에서 싱글 포트 수술 또는 단일공 수술이라고 하는 거, 또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V노츠 또는 질식 무융터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또는 뚫지 않고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수술하는 의사의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의 스킬에 따라 그걸 훨씬 더 이렇게 널리 모두한테 적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그러한 의사의 부담을 줄이고 수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를 활용해서 싱글 포트 수술, 단일공 수술 또는 노추 수술을 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싱글 포트 복강경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복강경을 하거나 그 비용은 동일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서 환자분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구들이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 두 가지 접근법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로봇 수술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더해지겠죠. 자궁 내마감 수술의 경우에는 경부암 수술에 비하면은 싱글포트 수술로 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자궁을 절제하고 림프절을 확인하는 그런 수술에 있어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싱글포트 수술, 단인공 수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수술 환자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게 하는 거는 비만하다던가 환자가 잦은 복강내 수술로 인해 심한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술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싱글포트 수술, 노출 수술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싱글포트 수술로 시작을 해서 즉 배꼽에 구멍 하나를 내서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싱글포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복강경이 좋겠다라고 하면 구멍을 더 뚫고 수술장에서 변환해서 수술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주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면 첫 번째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부르고 수술을 할 때 특수한 형광 물질을 자궁 안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물론 환자는 마취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 5분, 10분 기다리면 그 액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특수 카메라로 수술하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암세포가 진행됐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지도 하에서 주요한 감시 림프절을 콕 찾아내서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감시 림프절 절제를 한다는 거는 꼭 필요한 중요 림프절만 띄어서 그 림프절을 매우 면밀하게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입니다. 진단의 정확도는 올라가고 수술 관련 합병증, 후유증은 줄어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자궁 경부암이든 내막암이든 수술할 때 림프절은 골반 부위, 즉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옆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복부 안에 대동맥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종종 이제 수술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혈관에 대한 손상 위험도가 존재하죠. 사실 고난이도 테크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감시 림프절만 딱 잘 찾을 수 있다면 수술하는 의사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수술 시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많은 암 환자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림프절을 다 떼고 나면은 하지 부종 같은 만성적인 후유증이 생길까 걱정을 하거든요. 30분, 1시간 정도 산행을 했다고 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거가 흔한 겁니다. 부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이제 일생 동안 겪으면서 조심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런 위험도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감시 림프절은 한쪽에 한두 개 정도의 림프절을 떼는 건데 그런 환자들을 재활학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지 부종의 합병증은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봤을 때 한 8, 90% 정도에서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 성공을 하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 림프절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쪽의 림프절을 좀 더 많이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치료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후유증일 수밖에 없고 이제 모든 환자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보고마다 이제 확률은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에는 한 8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하지 부종 관련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결국 림프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액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발끝까지 내려간 조직액이 우리 몸통으로 잘 돌아오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동하고 나면 환자 스스로 그 주행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던가 쉬던가 다리를 좀 높이 올려놓고 누워 계시거나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체중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체중 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고, 때로는 압박 스타킹, 또 전문가의 마사지, 또 전문가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영역도 있어서 그런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재활학과 선생님께 잘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요법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치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초기 암인 경우에 자궁 경부암이든 자궁 내막암이든 대개는 수술적 치료 또는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 정도로 끝나게 되고, 유지요법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암 재발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암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 또는 뭐 수술 이후에 방사선 항암 치료 이런 1차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합니다.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면역 항암제가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고요. 이런 면역 항암제는 장기 치료를 해도 약물 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지요법으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자궁 경부암의 경우에도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와 또는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된 암인 경우에, 또는 재발암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영역은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암이 혹시 재발한다면 그 또한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우리가 그 질환이 왜 생기는지는 좀 많이 알지만 하필 그 환자한테 그 질환이 생겼는지는 사실 그 환자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 좋지 않은 식습관, 체중이 좀 과다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환자는 그 추적 관찰 동안에 스스로 찾은 그 본인의 과거의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주로 먹었다고 하면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시고, 운동이 부족했다면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과한, 매우 예민한 성격이라면 그 성격을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암도 그 환자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몸 안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 환자분의 면역세포 등으로, 환자분의 노력으로 암세포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이 그 치료 과정을 잘 이렇게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